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갭 상승 출발 후 1시간 동안 꾸준히 반등을 보이며 지난주 수요일이 중심 가격까지 올라왔지만 60일선에 걸치는 정도로 마감을 했으며 해외 시장은 유럽 증시의 경우 금요일 상승분을 대부분 되돌려 주었고 미국 증시 또한 갭 상승 출발한 부분은 거의 다 반납하는 등 변동성 매도에도 불구하고 반등이 철저하게 제한되었습니다. 시장에 별다른 경제지표 발표나 이벤트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챙겨봐야 할 움직임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대응 전략과 함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영상이 늦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 불편하신 분들은 여기 네이버 델타원 글로벌 검색하셔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많이 가입 부탁드립니다. 가입을 하시면 일찍 영상의 스크립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아시아 세션 리뷰 시작합니다. 우리 증시는 갭 상승폭 자체도 야간 선물 수준을 강하게 넘기지 못했을 뿐더러 현물 개장 동시 효과가 0.6%밖에 오르지 못하면서 외국인들은 초반에 선물을 매도하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9시 3분까지 시장의 움직임은 선물이 377.3포인트까지 내려간 등 하락장이나 조정장에서 갭 상승 출발에 매도를 쌓는다. 아주 공식과도 같은 움직임이 있었죠. 그런데 외국인들은 현물 개장 동시 효과에서는 매수를 하지 않았어요. 본장 개장 후에 현물을 적극적으로 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초반에 선물 매도를 쌓기 시작한 외국인들은 현물 매수가 너무 세게 들어오니까 포지션을 꺾고 매수를 담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외국인들은 오전 10시 30분까지 선물을 매도하던 것을 다시 돌려서 7,600억이나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이때 현물도 2,000원 넘게 매수한지라 이거 시장이 제법 강하게 달려나갈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했던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10시 30분 이후에는 시장의 움직임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들은 현물 매수만큼 그래도 꾸준히 이어갔지만 선물 시장에서는 매수를 줄이기 시작했고요. 장마감 30분 남겨두고는 선물 매수를 아예 순매도 2,200억으로 전환시켰어요. 물론 오늘도 공격적인 선물 매도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기존 롱 포지션이 청산이 연속이라 보는데 선물 미결제 약정은 오늘도 또 계속 감소하죠. 지금 4,800계약 가량 감소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27만 2천 계약입니다. 아니 9월물은 선물 거래 안 하나 싶을 정도로 지금 6월물에서 9월물로 롤오버된 이후의 미결제 약정 증가분이 다 사라진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증시가 121선에서의 깜짝 반등 같은 것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어도 추세 상승과는 거리가 멀다. 즉 아직 추세 상승을 보려면 한참 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물 베이시스는 장중에 이론 베이시스 대비 0.15포인트 강세를 보였는데 프로그램 차익 매수를 이입시키기에는 부족했죠. 오히려 장 마감 30분 남겨놓고 외국인들이 선물을 강하게 매도하니까 프로그램 차익 매도가 나왔어요. 이번에는 1,200억가량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도 신규 매도라기보다는 그동안에 워낙 매수 차익 거래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그것이 중간에 청산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옵션 시장에서는 지수가 초반 1시간 동안 강한 반등을 줄 때 이 출장 눌렸던 콜옵션이 좀 살아나는가 싶었어요. 그런데 오전장부터 기본적으로 변동성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었죠. 그래서 콜 시세는 사실상 첫 1시간이 시세가 전부였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도 저가에서 콜 매도 쳤던 부분은 일부 롤링업 해지가 나왔지만 결국에는 변동성 매도를 이기지 못하고 콜옵션 미결이 가득 쌓였어요. 풋클래스 또한 변동성 매도가 가득 들어왔는데 그동안에 이제 자신 있게 풋매도를 못 때렸던 360 이하의 풋옵션들의 미결이 많이 쌓였어요. 다만 델타를 위로 당기는 그러니까 등가격에 가까운 380부터 375 사이의 풋옵션에 대해서는 미결제 약정이 얼마 쌓이지 않았어요. 시장이 단기 바닥은 확인됐을지언정 위로 올라가는 것은 제한적이다. 이런 견해가 마켓메이커들 사이에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기존 레인지인 385부터 365선 이 20포인트 내에서 남은 2주일간 프리미엄 뺄 것으로 보는데요. 또 방금 마감한 야간 선물은 다시 377선으로 내려갔죠. 그래서 콜옵션에 대한 반등시 매도 압력은 계속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하나 특이하게 생각되는 부분은 오늘 외국인들이 4,400억 이상 현물을 매수했는데 SK하이닉스야 1,700억 매수한 거 그렇다 치죠. 그런데 삼성전자의 매수가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량의 매수가 들어온 게 이른바 기존 그 밸류업 테마였던 은행주, 현대차, 현대모비스 이런 주식들이었는데 이것은 지난주 금요일부터 우리 시장에 월말 자금 집행 차원에서의 매수가 들어온 영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을 위로 강하게 돌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120선 처음 내려왔을 때는 한번 매수해줘야지, 이런 관점에서의 태핑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8월 중으로 기간 조정 마치고 만약에 더 빨리 이 가격대, 그러니까 선물 380선을 돌파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진짜 매수가 본격적으로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은 그냥 자율반등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1%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선물 기준으로는 갭 상승 출발한 뒤 1.5%가 넘는 하락이 나왔고, 또 현물 기준으로는 그냥 보합권에서 매도가 한번 쫙 나왔다가 반등을 줬는데 시가 돌파에 실패했죠. 그러면서 매물이 쌓여서 자연스러운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주식이 주로 하락했는데, 그리고 반대로 헬스케어 업종은 상승을 했어요. 유럽 내에서도 지금 그 전체 증시가 다 망가지는 게 아니라 영국은 굉장히 강한데 그 유로넥스트 파리, 그 뭐 올림픽이 지금 폭망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뭐 후폭풍 얘기도 나오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유럽은 그 유럽 파리 증시가 그 세아세 그 파리 증시가 계속 밀리고 있어요. 근데 사실상 시장이 끝까지 눌렸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은 또 얼마 못 올랐거든요. 여전히 15포인트 중반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직은 시장이 기술적 조정, 그러니까 기간 조정의 영역이지 가격 조정이 나오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은 오늘 좀 다른 움직임이 있었죠. 지난주 중반까지 장기 채권 돌리고 또 유로존 채권이 눌렸는데 그런 흐름이 뒤집히면서 오늘은 약간의 스퀴징이 있었어요. 특히 유로존 장기 채권이 강하게 튀었는데 이거 특별한 이슈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있을 BOJ 또 BOE 영란은행 금리 결정, 그리고 또 FOMC 금리 결정, 이런 이벤트를 보고 금리 인하 기조가 좀 확실해지지 않겠냐, 이런 것에 대한 포지션 해지 차원에서의 그 채권 매수가 들어온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채권 매수가 또 끝까지 이어진 것은 아니거든요. 유럽 세션 점심까지만 이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시장이 뒤집히거나 하진 않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이벤트에 대한 해지가 완료된 것이다, 그러면 당일 이벤트 발생 이후에는 오히려 채권이 밀리는 그런 차익 실현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통화시장에서는 멕시코 페소화가 0.9% 하락을 했고 또 유로화도 0.3% 하락을 했는데, 재미있는 것은 영국 파운드와도 같이 0.47% 급락을 했거든요. 근데 파운드화만 낙폭을 모두 만회했어요. 이것도 그 이번에 그 수요일날 영란의 금리 결정, 이거를 좀 미리 좀 반영하려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 페소화의 하락은 뭐 이머징 통화의 하락 연속 상승에 있는 것이고, 또 7월달에 페소화가 강했던 거 이거 다 반납하는 것, 뭐 그 정도지 뭐 크게 뭐 걱정할 건 아닌데, 유로화랑 이제 영국 파운드화가 하락했어요. 근데 이거는 그동안에 이제 비달러 바스켓 중 원자재 통화, 오지나 루니 같은 이런 원자재 통화만 하락을 했었죠. 근데 이제는 유로화나 파운드 같은 이런 메이저 통화들도 달러 대비 상대적 약세가 확산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그냥 월말에 달러 수요가 있어서 그냥 눌림이 난 것이다. 이게 아직은 헷갈리거든요. 여하튼 이 부분은 이벤트 이후의 움직임 보면서 대응하는 것이 좋겠어요. 상품 시장에서는 기름이 눌림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주말간 이스라엘과 레바논 헤즈볼라의 전쟁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기름이 아시아 세션 전자거래 시작과 함께 1%대 갭 상승 출발을 했지만 유럽 세션 시작과 함께 증시가 조정받기 시작하면서 기름은 매도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미국 세션 들어서 다시 반등을 주는 듯 했는데 이 브렌트 기름이 좀처럼 80.5달러를 제대로 못 넘기는 거예요. 결국에는 브렌트 기름이 80달러 깨기 시작하면서 텍사스 기름도 75달러 선을 쳐박혔는데요. 기술적 지표로는 지금 기름이 과매도 상태라고 하지만 상품 시장에서는 이 과매도, 과매수 이런 기술적 지표, 특히 이제 과매도, 과매수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아시아의 기름 수요가 살아나지 않는 상황에서 오펙 플러스 회의도 지금 계속 기대감이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오펙 회의 이후에는 지금 뭐 얘기가 나오는 게 지난 6월 저점권이 72달러까지도 밀릴 것이다, 이런 트레이더들이 지금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전망하는 트레이더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그 자리에 간다, 빠르게 내려간다, 그러면 반발 매수는 있겠지만 유가 변동성이 계속 눌려 있어서 급락보다는 점진적 하락으로 72달러까지 간다, 이렇게 보는 쪽이 많은 것 같아요. 자,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증시 흐름은 나스닥이 반등을 기대하던 트레이더들 좀 당혹해하였습니다. 아시아 세션이 전자거래가 시작되면서 나스닥 선물은 꾸준한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심지어 유럽 세션 시작 이후에도 상당히 깊은 조정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선물은 강세를 유지했어요. 게다가 본장 개장 후 다우지수와 러셀이 눌린 동안 나스닥은 상대적 강세를 유지하면서 밤 11시에는 나스닥만 홀로 1% 넘는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후에 다우지수가 계속 눌리면서 0.5% 하락하고 또 러셀은 좀 더 하락해서 1%대 하락을 할 때 나스닥도 전일 종가선을 살짝 깨는 그런 하락이 나왔어요. 그러나 유럽 마감 후에 나스닥만 홀로 강하게 반등해서 오전장 마감 때는 다시 전일 대비 1% 상승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나스닥 상대적 강세, 그리고 다우는 눌림, 러셀 눌림, 이런 지난주까지 움직임과 정반대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야 이거는 나스닥 저가 매수, 그리고 다우와 러셀은 좀 차익 실현 이런 거 아니냐 라고 볼 수 있었는데, 하지만 그 이후의 흐름은 야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모멘텀이 없는 게 진짜 문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겠어요. 나스닥은 지난주 금요일과 마찬가지로 새벽 2시 30분 이후로 계속 매도가 쌓이기 시작했고요. 장마감 1시간 전에 반등 시도가 있긴 했는데 그마저도 의미 있는 수준의 반등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후의 구간에서 나스닥 밀릴 때 러셀이 반등을 하지 못했지만 더 빠지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오전장에 벌어졌던 나스닥과 러셀 스프레드가 다시 축소됐어요. 나스닥이 상승할 때도 특별히 선도한 종목이 테슬라 말고는 없었어요. 테슬라가 이제 5%가 올랐는데, 근데 참 웃긴 게 테슬라가 어제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리포트가 하나 나왔죠. 최선호 자동차 업종의 주식이다, 테슬라가. 근데 저는 이 리포트가 정말 어이가 없는 리포트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테슬라의 피어 그룹이 자동차입니까? 그게 아니죠. 자동차라고 한 밸류에이션을 준다면 테슬라는 저 아래 가격에 내려와야 돼요. 가격이. 여태까지 테슬라는 뭐 로봇이니 자율주행이니 AI니 또는 뭐 태양광이니 이런 것들로 밸류에이션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테슬라를 최우선 자동차 업종이다라고, 자동차 주식이라고 하면 테슬라 주가를 그렇게 밸류에이션을 줄 수가 없죠. 참 좀 시장이 좀 가볍게 움직였다, 또는 테슬라 가지고 시장이 하락을 좀 막았다,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또 초반에 강세를 보였던 엔비디아나 브로드컴, 메타 이런 것들 시간이 갈수록 힘이 빠졌죠. 아직은 나스닥에 자신있게 롱을 지르려는 투자자들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또 하나 재미있는 움직임은 오늘이 그 제로 데이 투 익스파이어 SPX 감마 플립 포인트인데, 이 최근에 변동성이 올라오다 보니 위로도 아래로도 감마가 터질 만한 구간이 멀어졌어요. 오전이 출발해 콜감마는 터질 생각 아예 안 했거든요. 왜냐면 갭상승인데도 뭐 여기서부터 더 올라가기는 부담스럽다,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또 장중에 조정을 받을 때도 뭐 마이너스가 제법 세게 나왔는데도 이 감마를 터뜨릴 정도의 하락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콜 매수자들 당연히 힘들었고, 풋 매수 뭐 말도 안 되죠. 하락 시세가 나왔는데 풋 시세 제대로 안 나왔죠. 결국에 오늘도 나스닥이나 다우나 의미 있는 방향성 나타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이 구간에서 바닥을 찍고 V 반등을 기대했던 투자자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횡보를 한다, 그러면 시간이 길어질수록 시장은 매도자들이 편이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에 의미 있는 움직임 나타났다고 볼 수 없어요. 근데 오늘 금융주가 눌리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지난 7월 17일 고점 이후로 줄창 내리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뭐 그 워런 버핏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팔고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JP모건이나 골드만 또 상대적으로 강세 유지 중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오늘 금융주 하락은 큰 의미를 둘 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름 주식도 마이너스 1%대 눌림이 있었는데 텍사스 기름이 76달러 깨고 있는 상황에서 기름 주식은 상대적으로 강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최근에 다우지수가 상대적 강세를 보이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이제 우선 야간 선물 갭다운이 야간 선물의 하락분이 우리 시장에 좀 갭다운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전일에 이제 61선까지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미국 세션에서 나스닥이 1% 넘게 추가 상승할 거라고 기대했을 텐데, 근데 반등 실패했다고 봐야죠. 그러면 이제 우리 증시는 갭다운 나오고 반등 거의 못한 채 다시 373선을 보러 갈 것 같아요. 다만 이제 121선을 한 번에 뚫고 내려가는 건 좀 어렵다고 보는데, 61선과 121선 사이에서 수요일까지는 그냥 방향성 없는 등락장을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7월 이후로 진행되고 있는 조정장에서 선물 매도가 쌓이지 않고 기존 선물 매수 포지션이 청산만 이어지고 있는데, 8월 초에 지금 대량의 이벤트가 몰려있죠. 근데 아무리 시장이 바닥권이라는 생각이 들어도 여기서 선물 매도의 미결장점이 크게 증가하면서 선물 지수를 6포인트 이상 밀어버릴 날 언제든지 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미결장점이 텅 비어있기 때문에 새로 미결을 쌓는 게 상방이 아니라 하방이라도 부담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풋 클래스의 매도는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폭등 이런 건 없다.
그러나 올라올 때마다 콜 매도를 쌓는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 주 내내 대응하기 좋겠습니다. 하나 또 나오고 있는 이야기 있죠. 블룸버그에서 뭐 한국이 지정학적 긴장 상황에 대한 인포그래픽 내면서 뭔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그냥 주간조선이나 매경 이코노미 이런 잡지에 들어가는 특집 기사 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뭐 진짜 뭔 일이 일어났다? 이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이것 때문에 코스피 빠지고 이런 건 넌센스고, 오히려 지금 시장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내일 그 BOJ의 일본 시장이 충격을 받을 것인가 이건데, 일본 증시가 충격받는다 그러면 아시아 증시 전체가 민감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죠. 여하튼 우리 증시가 제대로 된 반등을 하려면 최소한 8월 첫째 주는 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보수적인 대응한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외 시장을 보면 지난주에 이제 오버나잇 했던 다우지수 선물 쇼포지션, 이게 미국 세션 들어서 다우지수 급락할 때 지난주까지 흐름이 뒤집힌다라고 보고 또 빠르게 따라가서 숏을 늘렸는데, 이후에 나스닥 다시 빠질 때 전체 시장을 힘없이 끌고 내려가니까 오히려 초반에 빠졌던 다우지수는 그 다음부터 덜 빠지거나 상대적 강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다우지수 선물 숏포지션을 잘못 잡은 것이다 이렇게 보고 모두 손절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텍사스 기름 같은 경우에는 브렌트 기름 $80 이상에서 버티지 못하는 걸 확인하고 이거는 $72 보러 간다 라고 보고 매도를 추가했어요. 어쨌든 오펙 플러스 미팅 이후에 $72까지 텍사스 기름 밀린다 이걸 목표로 포지션을 쭉 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변동성 선물은 지금 유럽 증시가 꽤나 강한 조정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철저히 눌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변동성 지수 또한 16포인트 깨고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좀처럼 지수 하락에 비해서는 변동성 안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봐요.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 투자자들이 이후에 발표될 빅테크 실적에 대해서 그래도 나스닥 급반등 이런 거 있겠지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꿈만 키우다가는 결국 와르르 무너질 수 있죠. 그래서 S&P 5200포인트까지는 시장이 더 밀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 구간에 빠르게 도달한다면 변동성 폭발 나타났다고 보고 변동성 매수 포지션 모두 익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FOMC 이벤트 등 이번 주 이벤트가 다 끝나간데도 여전히 S&P가 5500포인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거나 아니면 5200포인트까지 내려가는데도 변동성 안 터진다. 그러면 변동성 포지션 모두 다 익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에 큰 의미 있는 움직임이 없어요. 그래서 매매를 할 만한 것도 없었는데 화요일도 저는 비슷한 움직임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포지션 늘리지 않고 관망할 거고요. 개인적으로는 주 중반 이후로 휴가 일정 잡혀있기 때문에 포지션 늘리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래도 휴가 기간 동안 편하게 챙겨 먹을 수 있는 것이라면 저는 기름 숏이라고 생각해서 다른 원자재들 대비 기름이 상대적으로 많이 버텼죠. 그러나 굴이 계속 신저가 쓰고 있고, 신저가가 아니라 그 7월의 상승분 다 까고도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펙 기대감이 지금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건데 실망감으로 바뀐다. 그러면 $72 이하로 간다 라고 보고 그때까지 홀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